네, 이번 주는 그 강상훈 선생님께서 선대 관련해서 어, 리딩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냥 토크부터 해보자면 저는 그 이번 주는 좀 무리를 해가지고 뭔가 수학은 못 받고 지금 편도염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광교소공원 이제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몇 주 동안 참가를 못해서, 이제 수학, 이거 강의 보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진짜 그냥 참가하는 거에 이제 의의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참가하고 싶은데, 네.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이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제가 네, 이따가 그렇죠. 어딜 가봐야 돼가지고 아니, 오늘은 저는 뭐, 아쉽게 못 뵙겠네요. 네, 뭐 15분 거리라요, 집에서 갔다 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종종 뵙도록 하죠. 네, 어, 저는 늘 그렇듯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만 잘 보내고 있고요. 음, 수학 공부는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냥 틈틈이 기대수 영상 보는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저는 이번 주에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학부 친구들 채점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사실 이제 좀 기대수 많이 못 쫓아온 것 같아서 다시 복습을 좀씩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제 다른 스터디 그 강화학 스터디 조금씩 하는 것 같고 또 뭐였지? 연희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들었어요. 그러면 화이트보드 키면 될까요? 아니면은 공유 권한을 드릴까요? 어, 화이트보드로 할게요. 네.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보드네요. 이게 제가 이거 100장짜리인데 당연히 다 하지는 못하고요. 우와, 이렇게 나오네. 지금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슬라이드가 펴지긴 했는데 해상도가, 됐다. 어, 잠깐만요. 제가 눈을 잠깐 가져갈게요. 이거 어떻게 하죠? 눈 가져가는 아이콘이 뭔가 안 보이는데? 그거는 보통 오른쪽 위에 있었긴 한데, 근데 네. 저한테는 로드가 지금 안 되는데 다들 보이시는 건가요? 그러세요? 그럼 화면 공유로 할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 페이지가 와이파이가, 많아서
네, 그러면 화면 공유로 하겠습니다. 쉐어링 요거 권한 켜주시면은 제가 네. 화이트보드가 켜 있을 때는 공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혹시 종료를 화이트, 했다가 다시, 네, 일단 종료를 할게요. 네,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대학, 대학원에 가서 그 기계과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선대 그 강의를 2번 정도 했었고요. 그때 정확히는 선대를 한 건 아니고 선대를 매트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대학원생들이니까 뭐 학부 수업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인 냄새가 묻어나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오늘 당연히 이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고 그냥 기대수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그 선형 사상, 그러니까 선형 사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 2개가 있고 유한 차원이라고 아예 그냥 제한을 걸어 놓을게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그 이 2가지, 지금 밑에 보이는 이 2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선형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에디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호모지니어티가 있어야 된다. 이 2가지를 만족하는 우리가 선형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행렬은 R2에서 R3로 가는 선형사상이죠. 이거는 그냥 뭐 이 2가지를 테스트 해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선형사상인데, 그러면 선형사상과 행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빨간색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을 빨간색 화살표로 보내고 파란색 점선을 파란색 화살표로 보내는 어떤 그 선형 사상이 있다고 할게요.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사상이 있으면은 사실 보라색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라색이 아니라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핑크색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핑크색이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 선형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이 파란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 화살표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선형사상의 성질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행렬을 몰라도 됩니다. 행렬을 몰라도 이 도메인에서의 기저가 지금 여기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잡았는데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그 외의 벡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성에 의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선형사상이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기저를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이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 R2에서는 1, 0, 0, 1 이걸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벡터는 R2의 임의의 벡터는 여기 X1, X1, X2다 만약에 그러면은 X1과 E1, X1, E1 더하기 X2, E2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선형사상 T가 있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 A, X, 여기 A는 E1의 이미지, 여기 2번째 컬럼은 E2의 이미지. 이거 2개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은 결국은 이 A라는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형사상은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사상은 n by n 매트릭스로 리프레젠트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당연히 역도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형사상 T에다가 X를 실어서 보내는 것은 이 T를 나타내는 요 스탠다드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이러한 좌표가 될 거고요. X1, X2라는 좌표가 될 거고, 여기서 X는 그냥 벡터가 되겠죠. 사실 이 좌표라는 것도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선형사상의 예시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A가 어떤 n by n 매트릭스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동치인 것들은 그 AX는 0이라는 것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 A에 해당되는 선형사상 TA라는 선형사상의 커널은 이 0 벡터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디터미넌트 A는 0이다. 그리고 A의 컬럼 벡터들과 로우 벡터들은 Rn의 베이시스가 된다. 그리고 랭크 널리티 시어림이고요. 그리고 TA는 원투원 앤 원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그젠플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 여기 있다. 음, 그냥 돌리면 되나? 네. 요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3001이라는 행렬, 그러니까 2x2 행렬이면서 동시에 2x2, 그러니까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일 거잖아요. 그럼 이 행렬 표현에다가 지금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어떤 R2의 도메인이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도메인의 점들을 여기에다가 태우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X 방향으로 3배만큼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해야겠다. 그리고 쉬어는 이게 아마 늘어나면서 비틀어지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늘어난 건 아니네요.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쉬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거를. 그리고 뭐 로테이션 같은 거는 좀 뻔하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리플렉션 같은 게 있고요. 리플렉션은 한번 해볼까요? 리플렉션은 이게 Y축, 어? Y축? Y좌표를 바꾸는 거는, X축 기준이구나.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0, 한 2, 3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색 선 있죠? 회색 선을 기준으로 뒤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2x2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선형 사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회색 선을 기준으로 그 대칭 이동을 하는 그 선형 사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션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 요걸 해야겠다. 3223이라는 그 행렬입니다. 323을 여기 있는 이 격자점들에다가 태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건가라는 게 좀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선형사상에 대해서 점을 다르게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점을. 똑같은 선형사상입니다. 그냥 점만 다르게 뿌린 거예요. 도메인만 다르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이쪽 방향으로는 하나도 안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여기 1 방향으로는 5배 늘어나고 1 마이너스 1 방향으로는 1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3, 2, 3이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축을 바꾼 다음에 5, 0, 0, 1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 리트 스퀘어랑 똑같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당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가고, 오토노멀 베이시스 뭐,
그다음에 그람 슈미트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음, 이게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빗면에 상자가 있고 그다음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끄러질 때 이 상자가 미끄러지는 가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구하는 문제 풀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다 아마 100% 이렇게 풀 거예요. X축을 이 빗면 방향으로 잡고 Y축을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잡은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X 방향으로만 가속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요 힘 있잖아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mg라는 힘을 보통 이렇게 분해를 하죠. x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y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분해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힘을 이렇게 분해를 했잖아요. x, y 방향 좌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나는 싫은데 나는 그냥 이 축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축을 그냥 지면에 이렇게 잡을 거야. 라고 해서 풀어도 똑같이 문제는 풀려야 돼요. 그쵸? 난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 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도 문제는 그대로 풀려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두 개가. 같은 벡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좌표측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고, 좌표측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벡터인데 두 개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벡터가 뭐냐, 도대체? 벡터가 그 화살표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뭐 숫자, 그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뭐 크기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벡터가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벡터는 지금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일단 화살표라고 칠게요. 화살표는 바뀐 게 없는데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 표현이 바뀐 거는 베이시스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은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그 좌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음, 네. 그래서 그 벡터의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요. 어떤 베이시스가 있고요. 이 V1에서 VK라는 베이시스가 있고, 그러니까 K 차원, 네,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있고, 그리고 W라는 어떤 벡터가 이런 식으로 A1, V1, 점점점점 AK, VK로 표현이 된다면 이 A1부터 AK를 B라는 베이시스에 대한 W의 좌표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벡터와 벡터의 좌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게 그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벡터인데 기저에 따라서 그 좌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규칙을 찾자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걸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저 B에 대한 좌표에서 B 프라임에 대한 좌표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RN에 어떤 W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베이시스 B와 B 프라임이 있을 때, B 프라임에 대한 좌표는 B에 대한 좌표 앞에다가 이러한 그 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P, B에서 B'으로 가는 이런 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 뭐냐면은 이 행렬이 바로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해서 기대수에서 노테이션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이 행렬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 행렬을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행렬은 B의 각각의 기저 벡터들을 B'에 대해서 표현한 좌표들로 채우면,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을 그걸로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증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B'에서 B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은 B에서 B'으로 가는 것의 역행렬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증명해보면 되겠지만. 그리고 B에서 B로 가는 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죠. 제가 물음표로 써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 RN 같은 공간을 다룰 때에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가는 이 좌표 변환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각각의 이 기저 벡터들의 좌표 표현인데 S가 좀 그 자명한 경우에는 보통 S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표준 기저에 대한 그 좌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그 중간중간에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와 B 프라임이 둘 다 오소노멀 베이시스이고, 오소노멀 베이시스이면, 그러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 그러니까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이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는 오소고날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그젠플인데요. 그 표준 기저를 이렇게 잡았어요. E1, E2라는 표준 기저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표준 기저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음, 여기 있네요. 여기 표준 기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V1, V2도 R2의 기저가 되겠죠. 여기 90도입니다. 그래서 B라는 이러한 기저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V라는 요 행렬을 써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요즘 고등학교도 안 배우나요? 그 대학교 뭐 공학 수학 이런 데 배울 때는 이거 로테이션 매트릭스네요 라는 걸 딱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은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요 파란색을 기저로 하는 그 기저 좌표 표현에서 S를 기저로 하는 그 좌표로 옮겨주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은 RN에서 모든 컬럼들이 전부 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다면은 그 행렬은 좌표 표현, 좌표 변환 행렬이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죠? 인버터블 매트릭스이기만 하다면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여기는 아까 제가 그 점을 어떻게 뿌려놨었냐면은 점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걸 그 표준 기저에서 3223이라는 그 저기 선형 사상으로 입혔을 때 이런 그 마름모 모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선형 사상을 제가 이렇게 점을 뿌려놓고 3223을 때렸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5배가 늘어나고 이쪽 방향으로는 1배가 늘어나는 그런 선형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냥 5001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똑같은 서정 사상인데 기저를 이렇게 잡았더니 표준 기저로 잡았더니 323이고 기저를 이렇게 잡았더니 5001이고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은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제가 아까 요 회색 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것 했었습니다. 요거는 그 어떤 실수? 제로드 상관없나? 제로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거 나중에 기대수 노트에 나올 겁니다. 표준 기저에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저를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이건데 이게 훨씬 더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싶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떤 선형 사상이 있을 때, 어떤 선형 사상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기저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첫 번째, 그런 기저를 항상 찾을 수 있냐? 두 번째,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용어를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용어와 그 노테이션을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x라는 벡터의 좌표는 당연히 기저에 그 디펜드 합니다. 그리고 t라는 선형사상은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이 a라는 행렬이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보통 Rn이라는 그런 벡터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벡터를 벡터로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A는 벡터를 벡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트를 코디네이트로 변환시켜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으면 사실 어디로 그 도망가면 되냐면은 여기로 도망가면 돼요. 제가 지금 노테이션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노테이션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폴리노미얼 그 폴리노미얼 함수들을 모은 벡터 공간으로 도망가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뭔가 좌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항식이지.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2차라고 할게요. 2차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 내가 1, 2, 3, 2 이거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바로 곱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걸 어떤 그 좌표로 바꿔야겠죠. 좌표로 바꾼다는 얘기는 기저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A라는 게 그럼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코디네이트를 코디네이트로 바꿔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매트릭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특정 베이시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내가 기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 엔티티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좀 특별하죠. 아무래도. 그 RN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그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그 선형 사상의 행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tx는 ax라고 했을 때 여기서 x는 사실은 x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이 표준 기저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행렬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Rn으로 가는 어떤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고 B라는 베이시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냥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T라는 선형사상은 X를 TX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 A라는 행렬을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B라는 기저에 대해서 T를 표현하는 어떤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행렬은 X의 X를 B에 대한 좌표로 바꾼 것을 TX를 B에 대한 좌표로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그러면 이 X가 하는 게 뭐냐? X의 B에 대한 좌표를 그 TX의 B에 대한 좌표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A가 바로 이 B에 대한 T의 좌표 표현이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좌표 표현이 아니죠. TB는, 다시 할게요. A는 이 T라는 선형사상을 B에 대한 기저로 표현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할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이 비슷한 그림이 기대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언젠가 분명히 나올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준 기저에서 x의 좌표, 그다음에 표준 기저에서 tx의 좌표가 있으면은 이 t라는 원래는 선형사상이죠. 선형사상을 표준 기저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a라는 행렬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기저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S에서 B라는 기조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B에 대한 좌표로 바뀌었죠. 여, 그러면은 이 선형 사상을 B에 대해서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겠죠. 그럼 곱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은 TX의 B에 대한 좌표가 될 거예요. 이것을 다시 S에 대한 좌표로 바꾸려면은 여기서는 P 인버스를 곱했고 여기서는 P를 곱하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P라는 행렬이 B에서 S로 가는 이러한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면은 S에서의 이 선형 사상의 S에서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B에서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앞뒤로 이 P와 P 인버스를 곱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이 그 그림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시를 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그, 저렇게 뒤집어서 곱해지는 거? 네. 그거는 왼쪽 그림에서 그냥 나오는 거였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XS에서 TXS로 가려면 어떤 행렬을 곱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A라는 행렬을 곱해도 가지만 P 인버스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TB를 곱하고 P를 곱해도 여전히 도착지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은 P 인버스 순서를 바꿔 말하겠구나. P TB P 인버스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근데 뭔가 그, 저 행렬 자체가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직관인데, 뭔가 좌표를 저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옮기는 거는 되게 납득이 되는데,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또 행렬을 곱하는 게 또 뭔가, 어,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좀 이해하신 부분이 있나요? 어, 그냥, 이게 차라리 이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인데요. 그 S는 지금 기저 두 개를 잡았습니다. S는 그냥 표준 기저를 잡았고, 그 다음에 B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드 베이시스인데, 그러니까 1,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1로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기저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B에서 S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 표준 기저에서는 지금 요 그림, 이 그림을 제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3, 2, 3이라는 행렬을 곱해서 그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었던 그 벡터다. 그러니까 R2의 어떤 점이다라고 하면은 3, 2, 3을 곱해서 만약에 뭐 여기로 갔다고 할게요. 여기로. 그러면은 맞나? 맞겠지? 그러면은 TS는 제가 3, 2, 3이라고 미리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것을 3, 2, 3이 곱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점의 좌표를 이러한 기저에 대한 좌표로 바꿔요. 그게 요겁니다. 이게 좌표를 바꾼 거죠.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3, 2, 3에 어떤 뭐 x1, x2가 곱해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3, 2, 3을 곱한다는 것은 이 좌표를 이 행렬을 곱해서 이 b라는 기저에 대한 좌표 표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b라는 이 기저에 대해서는 이 선형 사상이 5001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좌표는 여전히 b에 대한 좌표죠. 이걸 다시 s에 대한
좌표로 변환하는 게 이 행렬. 이렇게 순서대로 곱한 것과 결과는 똑같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어, 음, 저 일단 PB에서 S가 그 B는 저 위에 있는 두 좌표이고 네. S는 표준 기저인데 이렇게 바꾸는 행렬이고 그러면은 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아래 B처럼 5001로 어 좌표를 잡는 거고 5001의 기준이 되는 그 베이시스를 그런 식으로 잡는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면 PB에서 S를 어, 곱하고 또 역행렬을 곱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 부분은 괜찮으세요? 네, 좌표 변환 행렬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이건 어, 제가 증명 안 하고 아까 은근슬쩍 넘어가긴 했어요. 네, 그거는 지금 표준 기자 때문에 그냥 열을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 PBS가 비화살표 S가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좀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확대가 되죠. 그쵸? 확대되면 글자를 못 쓰나? 확대되면 글자를 못 쓰네요. 뭔가 아쉽다. 어,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는 지금 좌표가 4,2잖아요. 표준 기조로 했을 때. 네, 표준 기조로 했을 때 4,2잖아요. 그럼 4,2는 3, 2, 2, 3을 하면은 뭐 여기 어디로 갈 거예요.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할 건데 여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계산하는 건 그냥 계산하는 거는 그냥 3, 2, 3 곱하면 되잖아요. 3, 2, 3을 곱하면 여기 가겠죠? 여기 3, 2, 2, 3, 4, 2로 갈 거예요. 물론 이거 전부 다 S로 표현된 어떤 좌표겠죠? 저기로 갈 건데 이걸 이렇게 봐도 되지만 4,2를 4,2 앞에다가 4,2 앞에다가 1, 1, 마이너스 1, 1을 곱하면은 이 이렇게 나온 무언가는 무엇이 될 거냐면은 이 점을 이 기저 B라는 기저 상에서 표현된 어떤 좌표가 될 거예요. 그쵸? 어, 저, 음, 뭔가 지금 기저가 끌리고 있는데 저 B가 위에 있는 거고 아래가 아닌데. S는 기저를 그냥 이렇게 잡은 거고요. 네, 표준 기저 잡은 거고요. 네. B는 기저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S에서 B로 좌표 변환하니까 이게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여기가 역행렬이 맞네요. 네네네. 제가 빼먹었습니다. 예, 역행렬 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행렬을 곱하면은 똑같은 점인데 이 B라는 기저에 대한 좌표가 얻어질 거고요. 네. 그러면 이 B라는 기저에서는 이 선형 사상이 3223이 아니라 5001로 표현이 됐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5배를 가면 되겠죠? 여기 어디로 갈 거예요? 얼마가 나올 텐데 이거는 여전히 B에 대한 좌표겠죠. 네. 그걸 다시 S에 대한 좌표로 바꾸려면은 이걸 곱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나,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BS를 곱하면은 이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똑같은 점인데 S에 대한 좌표가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얻어진 거나 이렇게 얻어진 거나 두 개가 같아야 될 거잖아요. 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아, 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행렬들이 뭘 의미하는지. 네. 괜찮으신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이것이 이 회색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상을 하면은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갈 건데 이 사상을 표준 기저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거 그냥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기저를 표준 기저로 잡지 말고 기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타입니다. 요 각도. 기저를 저렇게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표준 기저를 S라고 두고 그다음에 이 기저를 B라고 두면은 그러면 이 그러면 B에서 S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좌표 변화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기저 B에서 그 X축으로 기준으로 뒤집는 거, 그러니까 1, 0, 0,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고 앞뒤에다가 P랑 P 인버스를 곱하면 되겠죠. 어, 잠깐만요. 이거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화를 하면은 꼭 한쪽이 표준 기저여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B'이라는 기저에 대한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B에 대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 TB'과 TB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이쪽의 기저랑 도메인의 기저랑 코도메인의 기저가 같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형 사상이 꼭 차원이 같은 그 벡터 공간 사이를 옮겨주는 선형 사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를 수도 있죠. 아예 그냥 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도메인의 베이시스가 이렇게 B이고, 코도메인의 베이시스가 B'일 때, 이때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행렬 표현은 그 B와 도메인에서 B와
코도메인에서 B'으로 표현되는 이 행렬 표현,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각각 기저의 이미지를 B'으로 표현한 좌표를 각각 컬럼에다가 순서대로 쓰면은 이게 그 R, B라는 기저로 표현된 N에서 B'으로 표현된 R, 말이 꼬이네요. B'으로 표현된 RM이라는 곳으로 보내주는 선형사상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T, B에서 B'으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간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X의 이미지의 B'에서의 그 좌표는 원래 X의 B에서의 좌표 곱하기 요 행렬, 지금 요 행렬이에요, 요 행렬. 이 행렬을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좀 쪽 처음 보시면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B1이라는 그 기저에서, 도메인의 기저에서 B1 프라임이라는 코도메인의 기저로 보내는 이러한 선형사상의 선형사상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냥 발음 어려우니까 행렬 표현이라고 할게요. 행렬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메인에서도 좌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B2로 좌표 변환을 하는 요 V라는, 정확히는 V 인버스라는 어떤 행렬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기를 할 거냐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같은 벡터인데 기저만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건 B1에서 B2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B2로 잡은 좌표에서 B2 프라임으로 잡은 이 코도메인으로 보내주는 이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도 있겠죠. 이건 B2에서 B2 프라임으로 간다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U는 B2 프라임에서 B1 프라임으로 보내주는 또 어떠한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죠. 이거는 아이덴티티 B2 프라임에서 B1 프라임으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행렬이나 이렇게 가는 행렬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둔 겁니다. 식은 그냥 이거 어차피 제가 PDF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고, 그냥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했을 때랑 네. 이제 뭐가 더 복잡해진 거죠? 어, 스탠더드 베이시스로 했을 때는 제가 여기 아이덴티티를 쓰지 않고, 스탠더드 베이시스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여기가 그냥 P 인버스였죠. 그리고 P 인버스였고, 이건 사실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은, 어, 그러니까 그냥 B2, 여기서는 B2의 그 베이시스들을 그냥 이렇게 쓴 요거였고, 스탠더드 베이시스일 때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V1이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잖아요. 스탠더드 베이시스에 대한 그 좌표고 써야 되는 건데, 스탠더드 베이시스일 때는 그냥 특별하게 요 S를 생략하겠다는 것일 뿐이었고, 지금은 어 이 부분을, 이 좌표 변환 행렬을 그냥 조금 더 일반화한 표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를 그냥 아이덴티티인데, 잠깐만요. 이제 항상 순서가 좀 헷갈리거든요. B에서 S로 간다. 여기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그 한쪽이 S일 때, 스탠더드 베이시스일 때, B에서 S로 가는 행렬이다. 이렇게 써도 되기는 돼요. 제가 저 ID라는 표기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기대수 노트에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여기서는 그럼 지금 베이시스가 총 4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어 이거는 뭐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강성원 교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예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제 코올디네이트 체인지 이걸 할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이제 서, 그 선형 그 사상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 부분이 전부 그 다이애고널 엘리멘트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네. 일반적으로 예 일반화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강성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시에서만 그 대각행렬이 나타나는 건지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어, 네 네. 그 대각화가 가능한 조건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네 사실 그, 오늘 그것까지 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노테이션도 그렇고 이게 U랑 V를 라고 하신 게 그냥 느낌이 싱귤러별로 디컴포지션을 언급하려고 하신 건가? 약간 아, 그 네, 맞아요. 생각이 야, 예. 네. 이거 알겠습니다. 다 예. SVD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각 행렬화,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 그거랑 이제 네. 이 콜드 체인지랑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대각 행렬 이런 거는 전혀 안 나타나고요. 그냥 그 어떤 베이시스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뿐이고 사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쪽이 대각행렬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만들 수 있냐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SVD나 뭐 저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도 다 그런 내용인 거고 네, 아이겐밸류가 다 그거 하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네, 더 단순화시키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더 부여가 된다면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렬의 대각화라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신가요? 제가 어떻게든 30분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아이겐밸류는 그냥 뭐 다들 좀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정의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그 어떤 그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스칼라 람다가 있어서 액 뭐 빠졌죠? 여기 X가 빠졌는데 람다 람다가 어떤 람다와 어떤 벡터 x가 있어서 AX는 람다 x가 되면은 이때 x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 그냥 어떻게 샤샤샥 해보면은 이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걸 풀면은 람다랑 이 x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요거 보면은 제가 아까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323이라고 표현됐던 게 기절을 내가 잘 잡았더니 5001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를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했냐면은 이걸 딱 봤을 이 그림을 딱 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정의를 딱 보고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은 AX는 람다 X, AX는 람다 X가 된다는 얘기는 X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입혔는데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답이 주어져 있죠. 이 방향으로 첫 번째가 이 방향으로 크기만 변하고 방향이 안 변하고 이 방향으로도 크기만 변하고 방향 안 변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찾던 이 X가 바로 이 B에 해당되는 두 벡터가 될 거고 람다는 5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자, 그
이렇게 항상 찾을 수 있냐? 언제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찾냐? 라는 그 질문이 될 텐데, 사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 기저, 그러니까 이 기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기저를 찾으면 기저가 결국은,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할게요. 표준 기저에서는 3, 2, 3이라고 표현되던 어떤 선형 사상이 B라는 기저로 바꿨더니 5001로 표현이 되었고, 5001로 표현이 되기 위한 이 기저는 뭐냐면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아이겐벡터 두 개가 될 것이고, 아이겐벡터 두 개가 바로 이 아이겐벡터 두 개를 컬럼으로 갖는 그 행렬이 바로 P 인버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 항상 될 거냐? 는 것과 첫 번째 항상 될 거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예시는 상당히 좋은 예시인 게 이 기저를 잡았더니 또는 아이겐벡터를 찾았더니 아이겐벡터가 고맙게도 직교해요. 두 개가. 근데 항상 직교하냐? 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번에는 제가 3102라는 행렬을 잡고 그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3102라는 행렬을 입혀보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비스듬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거는 해보면은 그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베이시스라기보다는 그 아이겐벡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는 이 방향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교하지 않죠? 직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직교하는 이러한 아이겐벡터를 찾을 수 있냐라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음,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백업을 할 거고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네, 여기인데, 이거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3223 또는 기저를 바꾸면 5001이 된다. 시뮬레이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선형사상인데 기저를 다르게 해서 나오는 두 개의 행렬. 이 두 개의 행렬을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저만 바꿨을 뿐인데. 기저만 우리가 잘 잡으면 두 개는 똑같은 선형사상인데 두 개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행렬이 시밀러하다는 거는 어떨 때 시밀러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A하고 C가 스퀘어 매트릭스이고 그리고 어떠한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존재해서 C는 P 인버스 AP로 표현이 될 때, 이럴 때 A하고 C가 시밀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A와 C가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서로 다른 두 행렬 표현이라면, 그렇다면 A와 C는 시밀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바로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선형사상이잖아요. 기저만 다르게 했을 뿐. 그럴 때는 두 개는 시밀러하다. 요 두 개는 시밀러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밀러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도 같고, 랭크도 같고, 널리티도 같고, 트레이스도 같고, 특성 방정식도 같고, 아이겐밸류도 같다. 요 뭐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 이거는 지금 넘어갈게요. 아이겐밸류도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냐면은, 그러면 디터미넌트, 랭크, 널리티 이런 것들이 행렬의 속성인지 선형사상의 속성인지 라는 궁금증이 좀 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은 선형사상인데 행렬 표현만 다른 그 두 행렬 사이에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면은, 이게 행렬의 특성이 아니라 선형사상의 특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기대수 34번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인데요. 일단 정의부터 제가 들이밀어 보면은 A라는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 A라는 행렬이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하다,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있어서
P 인버스 AP를 했더니 다이어고널해질 때, 대각행렬이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A를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행렬을 우리가 보통 D라고 표기를 하고 다이어고널 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이 P는 인버터블 매트리스 P라고 했지만 사실 앞에 제가 그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P가 그냥 좌표 변환 행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D가 다이어고널 하다는 거는 P가 좌표 변환 행렬이면서 동시에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컬럼 벡터들이 아이겐 벡터가 될 거고 D에 있는 다이어고널 텀들이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 항상 되냐라는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어, 네, 요거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인데 원래는 여기가 그러니까 좌표 변환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쪽이 P 인버스였잖아요. 그런데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면은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너무나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단 베이시스들이 전부 크기가 1이다. 그리고 직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PT는 저기 아이덴티티이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러한 너무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P 인버스가 아니라 P 트랜스포즈로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은 그러면 언제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아이겐 벡터를 가질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게 바로 그 직교 대각화라고 하면 되겠죠? 언제 직교 대각화 가능하냐? 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 P가 있어서 A가 A 앞뒤로 PT와 P 트랜스포즈와 P를 곱했을 때 이게 다이어고널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A를 그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앞에 그림에서 여기가 P 인버스에서 P 트랜스포즈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P는 여전히 그 아이겐 벡터들이 될 거고요. 뒤에 다이고널 텀들은 아이겐 밸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언제 직교 대각화 가능하냐, A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의상으로 보면은 그 A의 아이겐 벡터들이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이 오소노멀 하면 되겠죠, 서로.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증명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무엇과 동치냐면 A가 시메트릭하다와 동치입니다. A가 시메트릭하기만 하면은 항상 직교 대각화가 가능해요. 요거는 증명은 제가 봤는데 증명이 그렇게 좀 간단하진 않았어서 제가 씻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이기만 하면은 시메트릭이기만 하면은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을 하고 A가 인버터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돼요. 1, 0, 0, 0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은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칭 행렬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A가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발음 진짜 어렵네요.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의 각각 컬럼 벡터들을 P1부터 Pn까지 쓴다면은 사실 이건 뭐가 똑같냐면 이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들만 있으면 돼요. 이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또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EVD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EVD의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써놓고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아닐까요? 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제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린 건데요. 어, 제가 이거 저거 같은데. 지금 이 보라색 벡터 있잖아요. 보라색 벡터가 어디로, 그러니까 선형사상을 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입혔을 때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 지금 여기가 V1, V2라고 하면은, V1, V2라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기절을 잡아놓고 V1 방향으로 5배, V2 방향으로 1배를 해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요 식 자체는 그냥 저기 EVD거든요. 이거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요거는 설명을 할까? 아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그겁니다. A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A가 시메트릭하다는 것과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동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치이기 때문에 A가 시메트릭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분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 P는 오소고날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버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포기할 거냐?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P를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포기할 거는 D가 다이어고널 하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H라는 어퍼 트라이앵글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뭐 하센버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맞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뭘 포기하는 거냐면은 앞과 뒤가 똑같은 행렬이다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똑같은 행렬인 걸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는 다이어고널이고 그 둘 다 U와 V가 둘 다 오소고널 매트릭스이도록 하겠다. 라는 게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SVD,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어떤 과정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냥 결과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 n by n 매트릭스가 있고 만약에 랭크가 k다라고 하면은 A는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그 팩터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시그마가 바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랭크 K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 K개만 그 넌제로인 이러한 행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제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은 U라는 어떤, 제가 아까 U하고 V를 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어디 그 기저를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에요. 오소고날 하다는 것은 행렬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U라는 행렬을 통해서 그 U에서 S로 바꿔주는 표준 기저로 바꿔주는 어떤 그 좌표 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V도 마찬가지로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V는 V 인버스일 거고, 그러면 V 트랜스포즈는 마찬가지로 S에서 V로 바꿔주는 어떤 좌표 변환 행렬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건 뭐냐? V라는 기저에서 U라는 기저로 보내주는 이 선형사상, A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겠죠. SVD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처음 이거 공부할 때 이 부분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 양쪽이 기저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참 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SVD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으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SVD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여기는 어차피 0이잖아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여기만 0인 게 아니라 이만큼이 전부 다 0이죠. 이만큼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앞에 K개를 빼고 이 부분은 사실 쓰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앞에 K개를 뺀 이 부분은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일반화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어도 돼요. A가. 그냥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나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안 쓰이거든요. 이 부분은 안 쓰여요. 안 쓰이기 때문에 사실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얘랑 요 대각선분 얘네랑 요것만 있으면 돼요. 뭐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고요. 정보량을 잃는 게 하나도 없고, 요거 reduced SVD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고, 이 형태를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요 형태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싱귤러 밸류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고, PCA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설명할까? 이거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수도 인버스.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수도 인버스는 n by n 매트릭스, A가 n by n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풀 로우 랭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A가 더 작으니까, M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랭크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가로 방향으로 긴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원이 높은 공간에서 차원이 낮은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BA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러한 행렬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AB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 B가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항상 안 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일단은, 그, 만약에 어떤 B라는 행렬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는 차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M이 2이고, N이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R3가 되고, 여기는 R2가 되잖아요. 다시 R3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A, B를 곱했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2, 이 R2에서 B가 아무리 보내봤자 이미지의 그 차원은 2차원이에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R3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없죠. 잠깐만요. 내가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 반대는 된다고 봐야 되나? 그, 그 네. 지금은 네네, 맞습니다. 네. 생각 안 났습니다. 제가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됐다. 그러니까, 이 B라는 행렬로 보냈을 때 이미지는 여기는 기껏해야 R2예요. 그러니까 B라는 행렬만 봤을 때는
원투원이 온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젝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은 I3라고 해야겠죠? I3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R3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R2죠. 여기가 R2인데 여기서는 R2밖에 만들지 못하지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걸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관점으로 보면은 5분 내로 끝내야 되네. 아까 제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지금 A라는 어떤 행렬을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어요. 한 다음에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어떤 선형 사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데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거는 이 과정을 그대로 거꾸로 간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거꾸로 간다는 거나 똑같은 건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게 스퀘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제가 여기 전부 다 0인 부분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고 여기 K 바이 K 다이어고널만 남긴 다음에 이걸 제가 시그마 1이라는 이러한 행렬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뀐 시그마 1이라는 행렬을 인버터블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SVD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U1도 인버터블하고 V1도 인버터블하고 시그마 1도 인버터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인버스를 씌워주면 돼요. 그렇게 씌워준 거를 A 플러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버스를 씌운 겁니다. 요거를 A 플러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 두 개는 크기가 다릅니다. A와 A 인버스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A 인버스라고 쓰면 안 돼요. A 인버스 아닙니다. 왜냐면 A가 지금 그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A의 모든 로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A 플러스는 아이덴티티가 돼요. A가 풀 컬럼 랭크가 되면은 A 플러스 A는 아이덴티티가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도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아니지만 특정 방향으로는 인버스처럼 동작한다. 라는 의미에서 슈도 인버스라고 부르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컨디션 넘버라는 건데 그 수치 해석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 A의 그 가장 큰 싱귤러 밸류, 여기서 싱귤러 밸류는 여기 시그마에 들어있던 요 시그마 1 뚝뚝뚝뚝 시그마 K 요거 있잖아요. 요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말하는 겁니다.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싱귤러 밸류고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것 나누기 제일 작은 것의 비율을 컨디션 넘버라고 부르고요.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렬 계산하다 보면은 컨디션 넘버가 너무 커서 이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워닝이 뜰 때가 있어요. 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잘 보시면은 이 V 트랜스포즈랑 U는 그냥 좌표를 변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꾼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기저만 변환했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공간이고 여기도 똑같은 공간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건데 이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을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시그마 1이 한 뭐 만 정도 나왔어요.
시그마 K가 0.01 정도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그마 1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만 배를 느리고 어떤 벡터의 좌표를 만 배를 느리고 시그마 K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0.1배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차원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쪽 차원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져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싱귤러 하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싱귤러해지진 않았는데 싱귤러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면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컨디션 넘버가 너무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차원, 그러니까 이 이미지 A의 특정 차원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싱귤러 하진 않지만 싱귤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고요. 제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림, 아까 어디였죠? 이 그림으로 할까요? 이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보다 조금 오버했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감을 말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대신 리딩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아이겐 밸류부터는 작년 이맘때쯤에 이걸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슈터 인버스랑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뭔가 차츰 다시 계산을 해가면서 기억을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극경 네, 먼저 말씀하세요. 일단은 강상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컨디션 넘버 이런 게 참 재미있어서 마지막까지 되게 재밌게 들었고, 나중에 이제 어, 직접 이제 사용돼서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음, 어, 음, 그냥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그 좌표보다는 거기까지는 그냥, 음, 그냥, 그냥 계산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긴 힘들었는데, 이제 그, 그 이후부터 이제 왜 그렇게 쪼개는 게 의미가 있는지 좀 이제 납득이 돼서, 시메트릭이 아닐 때, 이제 뭔가 더 다른 걸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납득이 됐어요. A가 시메트릭이 아닐 때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